자, 가보겠습니다. 10번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단은 1번에 보시면 유효기간 내 체크하시죠. 그 다음에 다른 계공의 중개를 뭐 했다? 의뢰한 경우 컷 뭐가 없어요. 그죠? 거래가 없으니까 틀린 겁니다. 유효기간 내 의뢰해서 거래됐을 때. 그 다음에 2번 계공은 전속 중개 계약에서 어디다 줄 걸까 이거? 2주에 1회 이상의 체크하시고 뒤에 뭐 문서 동그라미. 세 번째 유효기간은 3월 원칙으로 약정 우선이죠. 그래서 당사자 간에 합의하여 별도로 정한 경우 그 기간에 따른다 이렇게. 네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계공은 중개 대상물에 관한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된다라는 의무가 있죠. 성실 이행 의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방향이 틀린 것 같은데. 꺼졌어. 돈 돌잖아.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여기 어디다가 줄 것까? 유효기간 내에 줄을 긋고 그 다음에 배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직접 거래죠. 이때는 뭘 지불한다? 위약금을 전액이죠. 법정 보수 전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번 옳은 것은 자 계공은 전속 중개 계약 의뢰를 중개 의뢰를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거절하는 건 내 맘이죠. 그 다음에 이번에 유효기간 내에 줄을 긋고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계약이죠. 중개보수에 얼마? 50%를 주는 게 아니라 50% 범위 내에서. 세 번째 역시 어디 세 군데만 줄 거 봐요. 유효기간 내 배제 거래 이때는 법정보수 전액을 뭐로?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전속 중개 계약의 경우에 중개보수는 법정 중개보수의 한도와 관계없이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 의뢰인이 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맞아요? 법정 보수의 제한을 받죠. 한도 범위 안에서. 5번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중개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거래를 위해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하지 마라 그랬죠.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 권리 이전용 아까 전속 중개 계약서는 뒷면에 윗부분이 권리 이전용이고 아랫부분이 취득용이거든요. 근데 이전용에서는 들어가서는 안 되는 단어가 그게 있죠. 뭐 있더라? 희망은 취득용 이전용 취득용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은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은 모두 별지서식 줄거고 별지서식이 뭐죠? 표준서식 법정서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이든 전속 중개계약이든 중개계약이 체결된 경우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건 아니죠. 일반 중개계약은 법정서식, 표준서식 사용 의무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일반 중개계약서의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다. 맞고요. 일반 중개계약 서식에는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죠. 그 다음에 5번 일반 중개계약서와 전속 중개계약서 식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기술 내용은 동일하다. 제가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전속 중개계약서의 차이가 뭐라 했죠? 계공과 의뢰인 말고는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정보공개사항 7개 있죠. 일단은 주의하실 게 뭘까요? 인적사항 공개 금지라는 거 하고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 그러니까 뭐 빼고는 니은 빼고는 다 맞죠? 그 다음에 15번
공인중개사법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대차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공개해야 된다,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할 수 있다. 공개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죠. 임의 규정이고, 두 번째, 부동산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왜 그랬죠? 선관주의 의무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하여야 하며 의뢰인과 개공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 아셨죠? 및 아니고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개공이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중개 의뢰인에게 2주의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어떻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맞죠? 까지. 그 다음에 정보망. 정보망 그러면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뭐 있더라? 이것도 그죠? 전속 중개계약하고 묶어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정리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있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누구예요? 거래 정보 사업자죠. 거래 정보 사업자. 그러면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굽니까?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는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둘 다. 앞에 상관없죠? 특정되면 틀립니다. 법인이든 개인이든. 그럼 부가통신 사업자가 지정 신청을 하겠죠. 지정 신청을 한다.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그래서 정보망에서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국장밖에 없고, 지정 신청을 하는데, 자, 이때 지정 요건을 갖추죠. 지정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어디서 규정하고 있다? 지정 요건은 정보망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 있더라? 국토교통부령입니다. 지정 요건을 딱 보면 부가통신 사업자이면서 502, 30, 1 그랬죠? 전국적으로 가입한 수가 500명 이상이고 500명 이상이 가입했다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요? 등록증에 사본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 얼마 30명 이상이 정부 처리 기사 기능사 기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그죠? 공인중개사다 할 때 자격증 사본 제출하죠. 이게 일반적인 경우 차이점. 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을 받았다. 며칠?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장은 지정해야 돼, 할 수 있어요? 지정할 수 있지만 최소한 며칠?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정 여부 30일 이내에 뭐 한다? 지정서를 교부해 주겠죠. 지정서 교부를 받았다. 이 사람이 이제 누굽니까?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가 되면, 자,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이죠? 바로가 아니고 3월입니다.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정해서 승인을 받죠. 운영규정에 승인을 받아라. 누구? 국장의 승인입니다. 그리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1년 이내에 정보망에 설치,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설치, 운영해야 된다까지 이렇게 몇 년요? 1년. 언제부터? 운영규정 승인 받은 날이 아니죠. 제가 이렇게 줄을 건 이유가 둘 다 기산점이 똑같아요. 지정받은 날부터 몇 월? 3월. 지정받은 날부터 1년입니다. 그래서 500이 31일, 30일, 3월, 1년 이렇게. 그리고 정보망에서 지정 취소, 이게 둘 다 사유가 뭐죠? 지정 취소죠.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그죠? 재량 취소입니다. 어떤 경우든 해야 된다라고 나오지 않죠. 할 수 있고 지정 취소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병과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게 뭡니까? 운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 취소와 1대 1도 병과할 수 있죠. 이게 뭐더라? 정입니다. 정. 자, 절치와 1대1 이항이, 상치와 1대1 정임금이. 그 정이 뭐다? 요겁니다.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받은 정보?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 외에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지정은 취소하고 할 수 있고 몇 때문에 1대1입니다. 그리고 운영규정 승인이다 할 때 운자도 운영규정의 승인 그럴 때 지정 후 승인입니까? 승인 후 지정입니까? 그죠? 지정받은 자입니다. 지정받은 자는 이렇게, 지정받으려는 자는 이렇게 바뀌거든요. 구분하시고. 그래서 일단 정보만 그러면 부가통신사업자 1건 500이 31일 그리고 30일 3월 1년 아셨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어디서? 국토교통부령에 이용하는 자가 누구다? 개공들끼리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정보망을 설치 운영을 하죠. 그게 누구라고? 거래정보 사업자입니다. 그러면 정보 공개 의무가 주어지는 경우는 개공갑하고 의뢰인 사이에 뭐가 체결됐을 때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하는 게 1번, 정보를 공개하는 게 2번입니다. 공개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다만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 시에는 공개해라 하지 마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하셨죠? 그러면 반대편에도 B라는 의뢰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부칙상의 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의뢰한 개공들 중에 한 명이 을이거든요. 무슨 중개?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죠. 자, 그러니까 정보망 활용은 중개 방식과는 관계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고, 대신에 을은 개공갑이 부담하는 그런 의무는 없겠죠. 그죠? 그리고 부칙상 개공에게는 지역 제한이 주어지죠. 지역 제한이 주어지는데 어디로? 특광도죠. 지역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 있다 없다? 지역 제한이 없어지는 것도 있죠. 언제? 정보망에 가입하고 다 됩니까? 정보망에 공개된 물건이라고, 그죠? 공개된 대상물에 대해서는 지역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근데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는 정보 공개를 원할까요? 꺼릴까요? 누구든지 계약을 먼저 성사시키면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개하고 싶으면 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정보를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보망에 가입할 수는 있고 정보망에 정보를 뭐 할 수는 있다? 검색할 수는 있죠. 해서 갑이 공개한 물건이 있습니다. 이 물건을 보고 자, 을이 갑한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그러면 다시 요 개공갑은 매도인에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게 6번. 그리고 A하고 B가 만나겠죠. 만나서 거래하는 게 7번입니다. 이 거래의 경우에 관여한 개공수가 몇 명? 2명. 공동중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은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OX. O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 공유가 되니까 두 사람 이상의 개공이 관여할 여지가 높죠. 그래서 공동중개계약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고.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라는 말도 이해하죠.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다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래가 계약이 되면, 그러면 갑은 지체 없이 누구한테?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해 줘야 되죠. 왜요? 통보해 주는 일은 여기 등록되어 있는 물건을 삭제해야 되니까. 근데 거래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해야 되는 건 전속중개계약의 경우만이 아니고 일반 중개계약이라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에는 공개해야 됩니다. 아셨죠? 계약 체결 사실 지체 없이 한다?
통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것도 개공갑이 거짓된 정보를 공개했어요. 제재는 업무정지 6개월. 그래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어요. 업무정지 3월 아셨죠? 똑같은 업무정지인데 그 기준이 다릅니다.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정보망까지 이해하겠죠?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내용은 정리가 돼요. 자, 그럼 문제로 자 갑니다. 그러면 정보망에 가서 옳은 것은 자 정보망에는 누가라는 자리에 올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 딱 보는 순간 컷하시고 틀렸죠. 누가? 국장은 끝에 거래정보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아셨죠? 두 번째 정보망이란 의뢰인 상호간에요, 개공 상호간에요. 개공 상호간에라고 고쳐야 돼요. 개공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 이렇게. 세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맞죠?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는 법인 개인 제한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어디서 정하는 국토교통부 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은 하고요. 개공 상호간에다가 줄을 긋고 거래정보 사업자를 반드시 지정해야 된다. 지정해야 된다.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국장은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자가 누구야? 부가통신사업자로 국장에 지정받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정보사업자 지정 절차 틀린 것은 누가? 국장은 그죠? 그리고 자 거래정보사 며칠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며칠? 30일 이내에다가 줄을 딱 긋고 끝에 딴 건 차이에는 보통 안 바꿔요. 바꿀 여지도 없고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하셨죠? 며칠? 지정 신청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2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이거는 뭐 보통 변수가 없으니까 이렇구나 하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3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자 껐죠? 지정받은 날부터 매달 3월 이내에 운영규정이죠. 누구의 승인?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 설치 운영 3월 이내 운영규정 승인 30일 이내에 지정서 교부하셨죠? 5번 정보망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단어가 보입니까? 지정 신청 받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자격 확인 요청의 의무가 없으니까 여기 어디 가노?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잖아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지정 요건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일단은 숫자 보입니까? 502, 30 보이죠? 정보 처리 기사 1명, 2명, 1명. 개공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까? 공인중개사입니다. 개공의 컴퓨터가 국장이 정하는 용량 성능, 국장이 정하는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되는 자가 누구예요? 지정 신청자예요? 가입 이용자예요? 지정 신청자입니다. 예, 가입 이용자가 아니고. 자, 넘어가죠. 자, 4번 틀린 것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도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맞죠? 제한이 없습니다. 정보망 활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번 거래 정보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에다가 줄을 딱 긋고 그죠? 정보를 외의 것이나 다르게 차별 공개하면 되는데 안 되죠. 옆에 뭐 적을까? 지정 취소와 몇 대 몇? 1대1. 지정 취소는 해야 되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개공은 정보망의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컷. 업무정지
6월 당해 중개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업무정지 3월. 그리고 옆에다가 적어요. 중개방식 무관이라고. 중개방식 무관. 중개방식과 무관하게 정보망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라면 아셨죠? 전속 중개만이 아니라 일반 중개 계약의 경우에도 거래 사실은 통보해야 됩니다. 이해하겠죠? 거래 사실의 통보 이렇게. 그 다음에 갑니다. 4번 등록관청은 등록 개공이 정보망에 중개상물의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1년의 범위, 6월의 범위 안에 쓰죠. 5번 등록관청은 기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통하여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 지체 없이 이를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 6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맞죠? 응? 아니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3월이 기준은 3월이죠. 자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갑니다. 5번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하시고 사망예산 줄을 긋고 이건 바로 사라지는 거죠. 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청문을 실시하지 않는다. 청문을 지금 해야 되는 건 사망해산 외 사유죠. 왜? 사망해산이라면 필요가 없고 외 사유니까 실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국장은 컷하시고 지정받은 날부터 몇 년? 1년 이내에 정상적 운영이 안 되면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해가지고 부 동그라미. 원래 공인중개사법에서 부정이란 말이 나오면 다 뭐예요? 취소해요. 해볼까요? 부정한 등록, 부정한 자격 취득, 그 다음에 부정한 지정입니다. 자, 이 세 개의 제재는 뭘까요? 첫 번째, 부정한 등록은 그렇죠? 절치와 몇 대 몇? 3대 3. 요거는요? 그냥 자격 취소입니다. 그냥 없어요. 이거는 지정만 취소될 뿐입니다. 그렇죠? 자격 취소는 해야 되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 대신에 형벌의 병가 사유가 아니다. 형벌이 병가되는 경우는 딱 하나, 부정한 등록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디다가 동그라미 할까요? 운 동그라미 하시고 운 그러니까 100과 500가죠.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했죠. 표문산에 등반할 때 개, 이 손을 잡아요. 그리고 휴. 첫 번째 줄 얼마? 50만 원. 두 번째 줄 30만 원. 마지막 줄은 20만 원.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절치 사유가 뭐였죠? 해결사, 양정이 부대 하는 거예요. 절치와 1대1은 이양이, 상치와 1대1은 정임금이, 형벌만 유비표. 이렇게. 자, 가죠. 그 다음에 5번 거래정보사업자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줄을 긋고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다르게 차별 공개하게 되면 제재는 1대1 뭐하고? 지정 취소와 1대1입니다. 지정 취소와 1대1. 그 다음에 6번 틀린 것은 법인인 개공은 컷. 법인인 개공은 영리 비영리.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영리 비영리 비영리입니다. 그래서 법인인 개공이 정보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X. 법인인 개공이 겸업할 수 없는 대표적 경우가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거든요. 부동산 정보 제공업이 대표적으로 정보망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 공인중개사협회는 정보망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죠?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누가 할까요? 국장이. 법인뿐 아니라 개인도 거래정보 사업자가 될 수 있다. 그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 사업자의 주된 컴퓨터의 용량 및 성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지정 신청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답 찾겠죠? 까지 보시고 갑니다. 그 다음에 7번 정보망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절차 순서대로, 그죠? 일단은 첫 번째가 뭘까요? 일단 처음은 기억일까요? 니은일까요? 기억이겠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 즉 매도인으로부터 매도 의뢰 받았고, 그 다음에는요 이것이 먼저 맞죠? 그럼 니은은 매수 의뢰인이 오케이 하면 개공의리 기업공인중개사 갑에게 매수인 발생 사실을 통보한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거 하고 지금 나오는 걸 보면 요거 하고 뭐 한다. 그 다음에 요거 있죠. 3분이 나왔죠. 검색하는 게 나오고 순수단. 예. 그리고 니은이 그죠? 개공한테 발생했다고 통지해 주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거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거래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다? 거래 완성 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순서는 다 집어 들어가 넣은 건 아니지만 흘러가는 거 아시겠죠? 일단 항상 시작과 끝은 여기 있어요. 매도인 쪽 개공 가백에서 뭐다? 시작을 해서 매도인 쪽 개공 가백에서 끝난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 8번 옳은 것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자격증 원본이에요? 사본이에요? 사본을 첨부하고 자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은 컷. 지정은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며칠 이내에 그죠? 30일 이내에는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이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대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임차인 성명, 인적사항은 공개 금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해산하여 해산 동그라미 계속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뭐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문을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죠? 5번 거래정보 사업자는 누구로부터 기업공인중개사로부터 커다시고 의뢰받은 정보뿐 아니라 의뢰인 이익을 위해 직접 조사한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거래정보망에 공개되는 정보 오로지 누구로부터? 개공으로부터 받은 정보에 한해서만 공개해야 됩니다. 까시. 자, 그 다음에 개공 등의 의무라고 나오는데 뭐 기본 윤리 의무 쭉 있습니다. 일단은 개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고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거 있죠.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1번이 뭐예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줄을 딱 끄봐. 이게 포인트야.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의 규정이 없다. 답은 문제 안 봐도 답은 티 나와야 돼. 뭐? 성관주의 의무입니다. 성관주의 의무는 어디서? 대판에서요.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의무입니다. 대판. 그 다음에 2번 개공 등의 줄을 긋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즉 중개보조원에게 주어지는 의무가 아닌 게 뭐냐? 뭐요? 개공 소공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인장 등록, 품위 유지, 아셨죠?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공 등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게 뭐죠? 5번 품위 유지는 누구? 개공 소공까지만 개공 소공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그 다음 3번 기본 윤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기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 수행의 기본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게 뭐다?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맞죠? 그 다음 2번 개공 등은 공인중개사법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켜야 되죠. 비밀 준수 의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업무상 비밀을 누설은 몇 대 몇? 1대 1이고 반의사 불벌죄죠. 피해자의 명백한 불처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 네 번째, 비밀 내용이 확인 설명 의무 대상일 경우에는 뭐가 우선한다? 설명 의무가 비밀 누설 금지 의무보다 우선하죠. 그 다음에 5번, 개공은 성관주의로서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인지 여부를 부동산 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죠. 근데 이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 볼 수는 없고 뭐까지? 등기 권리증 소지 여부까지 확인해야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다음에 4번은 답이 뭐겠어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가 뭐더라? 비밀 누설이죠. 반의사 불벌죄.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 에? 다음에 하자고.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진도가 많이 나가서. 그러면 확인 설명 의무 기본 틀만 말씀드리고 뭐 열화와 같은 성원에 힘입어서 조금 더 일찍 마치겠습니다. 근데 문제만 계속 풀고 있으면 좀 지겹죠. 근데 그게 생각의 차이인데 이 기본 이론 있잖아요. 하시는 동안에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있잖아요. 자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이론이 자꾸 생각나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확인 설명 의무구나 이게 아니고 확인 설명 딱 그러면 머릿속에서 한 번 있잖아요. 진짜 한 번씩 정리해봐요. 확인 설명 의무라는 제목을 적어놓고 핵심되는 단어들만 쭉 한번 적어봐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봐봐요. 내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그러니까 제목이 딱 보면 생각나야 될 기본 딱 단어들이 있거든요.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문제를 읽어야 되는지가 이게 매칭이 돼야 돼요. 그냥 문제를 그냥 풀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기본적인 내용만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시험 지문에 확인 설명에 관한 문제가 이게 문제에는 핵심되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그죠? 확인 설명 의무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머릿속에 생각날 건 이 확인 설명은 아셨죠? 의뢰 시점하고 뭐하고 거래 시점으로 나뉜다 이거. 그리고 의뢰 시점에는 이거 설명이에요, 설명서예요. 설명이고 거래 시에는 설명서입니다. 설명서. 그리고 이 설명한다 할 때 상대방은 일방이에요,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을 대상으로. 그리고 설명서는 거래 당사자 쌍방이에요. 그리고 이때 설명과 관련된 위반에 대한 제재는 뭐더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고 서면 관련 위반은 업무 정지다. 여기 기본 틀입니다. 아셨죠? 프로 갈 때 딱 생각날게. 그러면 설명하는 거죠. 의뢰 시에 설명을 한다. 설명한다. 누가 하겠어요? 당연히 개공이 해야 되겠죠. 개공은 해야 되고 누구도 할 수 있고 서공은 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이 하면 이건 대여입니다. 그러면 의뢰 시 설명한다. 그러면 누가 했으니까 언제가 나오겠죠. 언제? 중개완성 시, 중개완성 전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까요? 권리 취득 중개 의뢰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설명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입니다. 하고. 그리고 근거 자료를 제시까지 기본 틀. 그래서 설명하고 엔더의 근거 자료를 만다. 제시 교반이죠. 그러면 설명한다 그럴 때 이게 설명사항이 대통령령에 몇 개 있어요? 9가지가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3개는 기억해라. 뭐 그죠? 보토조 해가지고 3개는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개공에 설명은 조사 확인 단계 거치겠죠. 조사 확인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중개보조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조사 확인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 위해서 조사 확인 사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실제 권리 관계 등하고 그 다음에 상태 있죠? 상태, 환경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여기 앞에 보면 뭐라 되냐면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자료 요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지금 실제 상환이죠. 실제 상환 그랬는데 이게 뭡니까? 세부 확인 사항입니다. 세부 확인 사항이다. 이게 실제 상환이다.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니다. 이 말에 물을 때 다음 중 기업 공유사가 직접 조사 확인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실제 상환, 세부 확인 사항 찾아라 이 말이죠. 그리고 자료는 요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도인, 임대인은 협력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고 다만 불응하게 되면 그 불응 사실을 뭐한다?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설명서의 기자죠. 설명서 기자입니다. 하고 설명서의 기자인데 설명서 어디에? 확인 설명 자료란이 있습니다. 확인 설명 자료란에 보면 근거하고 있죠. 그죠? 네, 근거 자료하고 나오게 돼 있죠. 불응시 기재하는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표지 부분이라고 하는 거. 됐죠? 실제 상환해가지고. 저게 뭔지 아시죠? 실제 권리관계 등은 어떻게 기재합니까?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고지받은 사항을 기재하고 상태와 환경은 매도인, 임대인으로부터 요구할 수 있죠. 자료 요구고 고지받은 사항이나 그다음에 자료 요구 사항을 기재한다 이렇게. 이게 의뢰시, 설명, 그다음에 일방, 오백과 요거 딱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시가 되면 설명서죠. 설명서가 몇 개? 4종, 국문과 영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법정 서식이다, 임의 서식이다. 법정 서식입니다. 그러면 거래시에는 설명서를 뭐 할까요? 작성을 하겠죠. 누가요? 개공해야 되고 소공할 수 있고 중개보조는 안 되고. 작성했으니까 뭐 할까요? 서명 및 날인이다 또는이다. 서명 및 날인이고 둘 중 하나. 둘 다입니다. 근데 서명만 하고 날인 하지 않았어요. 제재는 업무정지. 그죠?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누가 한다? 개공이 하겠죠.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와 책임자입니까? 대표 또는 책임자입니까? 대표 또는 책임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주된 사무소는 대표가,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각각인 말이다. 대표와가 아니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 해야 되나 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당해 중개 행위를 한 거죠. 당해 중개 행위를 한이라고 나온다. 그죠? 한 이러면 소공이 혼자 함께입니다. 함께. 근데 전자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확인 설명서 교부라든지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 의무는 따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자계약서의 경우에도 당해 중개 행위를 한 소공이 함께 뭐 해야 됩니까? 전자 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공도 전자계약서 있죠? 국토교통부가 원래 운영 주체를 하잖아요. 이걸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에,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해야 돼, 안 해야 돼? 개공과 소공은 의무가입입니다. 가입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하게 되면 가입해야 되는데 전자계약서 작성 자체가 의무사항의 임의규정이에요. 아직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그죠? 의무는 아니겠죠. 대신에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이 지금 확인 설명 의무가 이 의뢰시에 확인 설명 의무가 배제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확인 설명서와 관련된 내용은 배제됩니다. 교부 보존 등의 의무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 중개보조원은 중개보조원은 서명 날인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당해 중개 행위를 했든 말았든 무슨 말이 들어가든 의무로 부담하는 경우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아셨죠? 개공까지 이렇게 밑에 소공 중개 보존까지. 그래서 서명 및 날인하고 그 다음에 교부 보존이 나오는데 교부 보존한다. 이건 누구만 할 수 있죠? 개공만 하고 몇 년? 3년간 보존하는데 원본 사본 원본 사본 전자문서까지 그죠? 그러나 전자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따로 보존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공인전자문센터에 보존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까지 해가지고 이해하겠죠? 그래서 확인 설명 관련된 내용이 이렇다. 해서 실수는 안 하시면 되고 다음 주에 확인 설명부터 해가지고 문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